오늘은 역사상 최고의 소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최고의 소설은 무슨 소설일까요? 바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입니다. 뉴스위크에서 좀 시간이 지났죠. 2009년도에 세계 100대 명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1위가 전쟁과 평화로 뽑혔습니다. 한 15년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과 평화의 영향력 그리고 파괴력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1권부터 4권까지 되어 있는데 쉽사리 읽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작년 한 해 내내 틈틈이 읽어서 완독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부분이 바로 나타샤와 안드레이 공작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나타샤가 바로 오드리 헵번이 분한 역할입니다. 둘은 나이차가 꽤 있어요. 안드레이 공작은 이미 결혼을 했고, 하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원래 부인이 죽게 됩니다. 시름시름 아파하고 있다가 나타샤, 엄청 젊어요. 20살? 아마 실제 나이차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15살에서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갓 사교계에 데뷔한 나타샤를 보고, 근데 하지만 나타샤 또한 안드레이 공작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됩니다.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당연히 나이차가 많은 둘은 집안에 반대에 부딪힙니다. 물론 안드레이 공작의 집안이 귀족의 레벨로 따지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안드레이 공작의 아버지가 나타샤의 집안이 별로 급이 안 좋으니까 반대를 하고, 오히려 당연히 나타샤의 집안에서는 안드레이 공작이 이미 결혼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나이차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죠. 그래서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비공식적으로 집안끼리만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고 안드레이는 1년간 아들 교육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안드레이 공작의 아버지가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약혼과 결혼을 허락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감정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을 거다.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다가 돌아와도 그 사랑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허락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창 어린 이제 20살 갓 된 나타샤는 어떻게 됐을까? 1년 동안 처음에는 안드레이 공작을 그리워하고 애달파하지만, 우리로 따지면 얼굴 천재 차은우급의 아나톨, 나이대에 비슷한 젊은이를 보고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야반 도주를 계획하지만 그 직전에 둘은 발각이 되고, 아나톨은 거기서 도망을 가고 안드레이는 그 뒤를 쫓게 됩니다. 이 소설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181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2년도에 러시아에서는 결투가 가능했습니다. 권총을 가지고 서로 멀찌감치 떨어진 상태에서 결투를 할 수 있고, 결투에서 사람 죽인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은 당연히 야반 도주하다 발각이 된 자신에게 안드레이 공작에 복수를 할 것이다, 결투를 신청할 것이라 생각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안드레이는 그 뒤를 쫓게 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전쟁과 평화에서 이 전쟁은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쫓아왔고 안드레이는 그 장교로 군대에 있는데 거기서 포탄을 맞아 중상에 빠지게 됩니다. 안드레이가 죽음 바로 직전에 드디어 아나톨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나톨이 어떤 상태였나? 한쪽 발을 잃고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했던 아나톨이 다리 하나를 잃고 여자처럼 울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 여자처럼 울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안드레이는 곧 자기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안드레이의 생각을 톨스토이가 묘사하는데 이 부분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 나와 이 남자는 괴로운 인연으로 단단히 이어진 것 같구나. 안드레이 공작은 눈앞의 사실을 아직 뚜렷이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생각했다. 그는 지금 울어서 부은 눈에 넘쳐흐르는 눈물 속으로 멍하니 자기를 바라보는 이 남자에 대한
감격스러운 연민과 사랑이 그의 행복한 가슴을 가득 채웠다. 안드레 공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간들과 자신의 미망에 대한 상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연민, 형제에 대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우리를 증오하는 자에 대한 사랑, 적에 대한 사랑,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상에 설파하신 사랑이고 공작령에 마리아가 가르쳐 주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삶에 미련이 있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게 남은 유일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원래 톨스토이가 잘 아시죠? 약간 뼛속 깊숙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 종교를 엄청 믿었죠. 그래서 사실 후대에 되면은 그리스 종교에서 파면 당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기독교 카톨릭의 사상에 대한 사랑은 극진했죠. 그래서 후대에 가가지고 참회록이라는 본인의 에세이를 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전쟁과 평화를 톨스토이가 한 40살 직접 탈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살 정도가 된 톨스토이가 자기의 철학, 카톨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자기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아무리 적이라 하더라도 적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좀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과연 근데 저는 정말 제 연인이 있다 그러면, 제 연인을 뺏은 그런 남자가 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죽음 직전에 가면은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을 읽는 이유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기 직전에 깨닫지 말고 나는 지금 살아생전에 지금 멀쩡한 상태에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어떤 인생의 철학을 좀 배우기 위해서 문학을 읽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안드레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드레이가 또 살아나지만 또 반전이 있어요. 또 반전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 없어요. 불륜, 그 다음에 야반 도주, 이런 건 아주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샤가 또 나중에 누구랑 또 어떻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지인들에게 아주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톨스토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김은숙 작가? 누구나요? 하여튼 더 글로리 뺨치는 막장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아침 드라마 작가가 됐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의 소설은 정말 재밌습니다. 사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사권이 다 끝나갈 때쯤에는 안타까워서 페이지를 넘기기 싫을 정도였어요. 너무 재밌다. 처음에 읽기 시작했던 이 사고는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끝나갈 때쯤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 톨스토이의 웬만한 명작들, 안나 까레니나를 다 읽었고 부활도 다 읽어서 톨스토이의 3대 장편소설이죠. 그걸 다 읽고 나니까 이제 뭘 읽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